네, 오늘 다뤄볼 얘기는 어떻게 하면 노베이스에서 올 1등급 1점대 초반으로 내신을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일단은 제 스토리를 한번 얘기해보고 어떤 공부법으로 어떤 과정으로 해야 되는지를 얘기해볼게요.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고1 때 처음 공부를 시작해서 일단 전교꼴찌로 고등학교에 입학했고요. 그때부터 처음 공부를 시작해서 처음으로 시험 쳤을 때는 반에서 사회 1등을 하고 그것을 계기로 나도 할 수 있는 인간이구나를 깨닫고 더 미친듯이 공부해서 그 뒤로는 2.7, 2.4, 2.1등급 이렇게 계속 쭉쭉쭉 오르다가 고2 첫 시험 때 결국 전교 2등, 점수 종합으로 전교 2등이고 내신으로는 1.2등급 2개 빼고 다 1등급을 받은 사람입니다. 네, 이런 경험을 토대로 어떻게 하면 저도 처음에는 한 4점대였거든요 내신이. 이렇게 어떻게 올릴 수 있는가. 참고로 저는 일반고입니다. 일반고인데 살짝 못하는 일반고예요. 지방 살짝 못하는 일반고라서 저는 쉽게 될 수 있었는데 또 뭐 안 된다고 욕하지 마시고 그 어려운 학교라도 또 뚫어낼 방법은 있으니까 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일단은 어떤 메커니즘이 있었냐. 사회를 반에서 딱 1등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이 다 뭔가 의욕이 엄청 생겼어요. 나도 할 수 있는 인간이구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추천하는 거는 한 과목만 파라는 겁니다. 노베이스면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른다고요. 근데 거기서 전 과목을 다 한다? 그럼 말이 안 돼요. 영어도 못하고 수학 기초도 안 돼 있는데 그걸 그냥 수학이랑 영어랑 다른 과목에도 다 투자하는 거는 그냥 좀 미련한 짓입니다. 애초에 공부 의욕도 없는 상태일 거고 노베이스면 거기다가 기초 수학, 영어 같은 특히 기초가 되어 있어야 되는 과목을 거기에 시간을 쏟는 거면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사회나 과학이나 뭐 한국사 이런 비주류 과목들, 학원을 많이 안 다니는 과목들, 그 중에서 제일 만만해 보이고 쉬워 보이는 과목, 제일 내가 좀 재밌어 하는 과목을 하나 선정해서 그것만 해보십시오. 약간 뭐 너무 오해하지 말고 그것 빼고 다 버려라 이 정도는 아니고 일단 영어 수학 기초가 안 돼 있다면 영어 수학은 버리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면 뭐 사회 과학 이 정도로 하든지 뭐 비주류 과목 정도만 하고 최소한은 해야죠. 최소한은 하는데 제가 말하는 건 한 과목은 진짜 무조건 100점 맞아보겠다 이 각오로 하라고요. 다른 거는 그냥 하되 한 과목 최소한 한 과목은 진짜 이거는 100점 당연히 맞겠다 할 정도로 공부해보세요. 밥 먹을 때도 그 사회책 보고, 쉬는 시간에도 사회책 보고, 등하교 할 때도 사회책 보고, 잠자기 전에도 사회책 보고, 일어나서도 사회책 보고, 그냥 진짜 수업 시간에 다른 수업 시간은 다 자더라도 이 과목만큼은 안 자고 듣겠다라는 그런 한 과목을 정하란 말이에요. 저는 그게 우연찮게 사회로 찍긴 했지만 고1 2학기 때는 한국사가 그 과목이었습니다. 리딩 과목이라 하거든요. 이거를 한국사를 처음으로 1등급 받아보는 게 한국사예요. 처음으로 전교 10등 안에 들어본 게 한국사입니다. 야자 때 거의 맨날 한국사만 노트 정리하고 있었어요. 다른 공부 안 하고. 그리고 수업 때도 무조건 한국사는 다 들었고 한국사는 어느 정도였냐면 녹음해가지고 그 녹음한 거를 한 글자 한 글자 다시 들으면서 다 적어낼 정도였어요. 그걸 솔직히 매일 하진 않았고 한 2번 정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니까 이 한국사의 수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어떤 논리 구조로 이 쌤이 수업을 이어나가는지가 머릿속에 다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1등급 만날 수가 없어요. 비주류 과목은.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1등급을 찍어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1등급이 뚫리는구나 라는 경험이 되면서 다른 과목도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서 의욕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도 다른 과목들 수학, 영어, 물리 뭐 이런 것도 받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이제 뭔 짓을 하면 되냐.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이 되면 수학, 영어가 기초가 안 돼 있으면 수학, 영어 기초를 다지는 겁니다. 그 여름방학 동안. 그렇게 되면 그 다음 학기 때는 그 모든 과목을 내가 한 과목 뚫어본 그 경험을 토대로 그 공부법, 그 다져놓은 공부법을 토대로 다른 모든 과목에도 접목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1등급 초반이 나오는 그런 메커니즘인데 그걸 모르고 그냥 모든 정과목을 나 공부 열심히 해봐야지 라고 해서 그걸 다 해버리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아니 뭐 영어 수학이 이미
그 기초가 돼 있으면 상관이 없죠. 근데 저는 노베이스 입장에서 말하는 거니까요. 제가 노베이스였고 저는 전 과목을 공부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고1 2학기 때는 한국사라고 그것만큼은 뭔가 끝까지 해보겠다라는 리딩 과목이 있었고 결국 1등급을 받아냈습니다. 다른 과목은 하나도 없었지만 한국사만큼은 1등급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글을 이해한다는 게 뭔가 한국사 다 글이잖아요. 글 읽고 이해하는 게 기반이잖아요. 그래서 글을 이해한다는 게 뭔가라는 거가 깊이 체화가 됐어요. 그러면 저희가 한 과목을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좀 깊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건 다 문과 과목에 해당하는 거고 뭐 이과 과목도 살짝은 해당되는데 특히 문과 과목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사회, 한국사 다 이런 과목들은 결국 글입니다. 글. 그 텍스트, 그 교과서를 얼마나 내 머릿속에 잘 때려 박아 넣느냐가 관건인 거예요. 저는 일단은 고1 1학기 때는 한국사를 문제집을 풀었어요. 근데 고1 2학기 때 그러니까 1등급을 맞았을 때는 그러니까 1학기 때는 문제집 풀어서 3등급을 맞았습니다. 근데 2학기 때는 문제집을 안 푸니까 1등급을 맞았어요. 왜냐? 아니 1학기 때는 문제집만 묻고 문제만 풀면 되겠지 하고 문제만 풀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 당연하죠. 그 내용을 내 머릿속에 넣는 작업을 안 했으니까요. 근데 2학기 때는 문제집을 안 푸니까 이 텍스트 자체를, 이 글 자체를 내 머릿속에 넣는 데 시간을 들였어요. 이 본문을 이해하고 본문을 노트를 정리하고 그 노트 정리한 걸 다시 내 머릿속에 넣는다고 백지복습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 세 가지 구조를 겹쳤습니다. 글을 이해하고 수업 시간을 듣고 다시 글을 혼자 이해하고 또 그 다음에 그 이해한 글을 구조화시켜보고 그 구조화시킨 거를 안 보고 백지에다가 스스로 꺼내는 작업을 했습니다. 아웃풋을 한 거죠. 이 총 4가지를 그냥 반복을 해주면 됩니다. 시험 전까지 그냥 쎄 빠지게 반복을 해요. 서술형도 쌤이 중요하다 한 것들 다 예상 문제집 만들어가지고 그거 다 글로 외우고 그거 반톡에다 뿌리고 이 정도로 했습니다. 뭐 이 정도 하면 되죠. 1등급 나오더라고요. 이거를 저는 고1 2학기 때 했는데 이 미련한 게 이 한국사는 문제집을 없앴는데 다른 과목은 문제집을 계속 풀었어요. 근데 고2 1학기 때는 이 문제집이 필요 없구나를 깨닫고 한국사는 문제집을 안 풀었는데 1등급 나오고 다른 과목은 문제집 풀었는데 다 2, 3등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집이 필요 없구나를 극히 깨달았고 고2 때는 첫 시험 때 전교 2등을 찍은 그때는 문제집을 하나도 안 풀었습니다. 그때는 문제집을 1도 안 풀었어요. 네. 문제집을 안 풀고 무조건 교과서, 무조건 세미점 프린트, 무조건 수업 시간, 무조건 일찍 자고 수업 시간에 무조건 내 뇌가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어요. 고1 때는 좀 늦게 잤어요. 1시, 2시에 잤는데 그렇게 되니까 수업 시간에 졸더라고요. 근데 고2 때는 이 수업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가지고 수업 시간에는 무조건 내 뇌가 말랑말랑하게 깨어있을 수 있도록 11시, 12시쯤에 잤습니다. 그렇고요. 무조건 그냥 교과서 위주로 5회독 정도를 했어요. 영어도 그냥 본문 텍스트를 5번 정도 읽었습니다. 사회도 무조건 사회를 했나? 경제를 했죠. 저는 경제도 교과서를 한 3-4번 백지복습이 되도록 했습니다. 물리는 이 문제풀이형 과목은 나중에 따로 말할게요. 너무 결이 달라서. 그리고 국어도 저는 한 3-4번 읽고 구조화시킨 거 백지복습하고 친구들한테 설명하고 서술형 예상 문제 뽑아서 그거 외워서 하고 이런 과정으로 거의 다 문과 과목은 요게 다예요. 수업시간 듣기, 그거 내용 혼자 다시 이해해보기, 이해한 거 구조화시켜보기, 구조화시킨 거 내가 백지복습해보기, 서술형 예상 문제 만들어가지고 그거 외우기, 이 정도 하면 문과 과목은 끝납니다. 그 가운데 5회독이라고 말하긴 하지만 그 본질은 그냥 5회독이 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남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하라는 의미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5회독 해봤자 아무런 도움 안 됩니다. 그냥 남한테 설명할 수 있는 거 바로 된다 그러면 1회독도 상관없어요. 근데 일주일 지나면 까먹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지나면 다시 그 아웃풋 하는 걸 하라고 해서 결국 5회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시험 전까지. 저는 그래서 고2 때 어떻게 했냐, 그날 공부한 과목들 있잖아요. 그날 수업 때 한 과목들, 오늘 시간표를 저는 포스트잇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포스트잇에 이제 야자 때 복습한 거는 동그라미를 쳐요. 이렇게.
그리고 동그라미를 치고 그날 한 거는 그날 무조건 다 복습을 했어요. 복습 어떻게 했냐? 간단합니다. 그냥 그날 한 거 한번 다시 읽어보고 구조화 시켜보고 그 정도까지 했어요. 더 많이 한다면 그 구조화한 거 다시 꺼내보는 것까지, 아웃풋 하는 것까지 했고, 그렇게까지 안 했고 그냥 교과서 읽는 정도로 마친 것도 있고, 영어 같은 거는 이해 안 되는 문장들 해석해보고, 영단어 미리 다음 거 외워보고, 또 그 문장의 문법 같은 거 한 번 더 자세히 이해해보고, 그 정도로 했습니다. 물리 수학 같은 거 그 문제들 다 풀어보고 이 정도로 했고요. 그래서 이제 또 세특을 조금 더 말해보면, 그 시험 기간 동안 제일 재밌게 공부한 과목, 제일 재밌게 공부한 파트를 골라가지고 그 파트에서 질문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코칭 해주고 있는 친구는 고1인데 행복 관련 파트가 제일 재밌게 공부했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던져줬어요. 그래서 책을 읽고 생각을 정리하고 그거를 또 글로 쓰고 발표를 하고, 또 학교 내에 다른 친구들은 행복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를 해보고 그걸 또 차이점을 한번 잡아서 그거를 좀 주제로 발표를 해보고, 또 포스트를 만들어 보고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 맞을까?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 라는 주제로 한번 포스터를 만들어서 학교 내에 게재해보기까지를 저는 구조를 잡아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친구가 공부를 하면서 책을 아마 선정도 했고, 꾸페시 행복모험, 행복여행 그런 책 선정해서 같이는 아니고 그 친구가 읽고 있고요.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정도고요. 혹시라도 학교 공부법을 내가 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내 공부법이 막연하다, 내 공부법 모르겠다, 솔직히 공부법 이렇게 말해봤자 직접 만나서 피드백을 해줘야 되거든요. 직접 공부하는 걸 보면서 제가 교정을 해줘야 돼요. 그 헬스장 가면 트레이너가 자세를 교정해주잖아요. 왜 교정해줘요? 근육을 극도로 쓸 수 있는 방안으로 교정해주잖아요. 공부는 이 뇌가 쓰는 느낌이 들어야 됩니다. 공부를 10시간 한다는 거 의심해봐야 돼요. 순공시간 14시간? 미쳤어요. 말이 안 돼요. 순공시간 5시간만 돼도 뇌가 정말 아파서 공부 더 못합니다. 근데도 10시간, 14시간을 한다? 그거는 그 순공시간으로 막 뻥이 지르고 내 프라이드가 살고 그것보다도 내 뇌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내 공부법을 의심해봐야 된다고. 잘하고 있냐? 왜냐면 헬스장에서 미친 사람이 어떻게 10시간, 14시간을 운동을 해요? 그건 미친 사람이지. 그럼 근육을 제대로 안 쓴 겁니다. 그냥 너덜너덜 그냥 걷고만 있다가 온 거예요, 10시간 동안. 그러니까 제대로 운동하면 뭐예요? 근육을 제대로 쓰면 1시간 해도 엄청 힘들잖아요. 공부는 딱 그런 느낌이 나야 됩니다. 그게 이제 백지복습을 하는 거고, 수학 같은 거는 하나하나 다 이해하면서 다 증명해가면서 공부를 하는 거고요. 어쨌든 그런 교정 작업이 PT 헬스 트레이너가 PT를 할 때 교정을 해주듯이 이제 공부법도 교정을 들어가야 하는 영역인 겁니다. 그래서 내 공부법이 좀 이상하다, 그런 거는 제가 교정을 지금 오프라인으로는 많은 사람들 해주고 있어요. 온라인으로는 별로 할 생각 없었는데 이제는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또 진로가 막연하다, 내가 어느 학과에 갈지 모르겠다, 또 세특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 무슨 주제를 선정해야 될지 모르겠다. 저는 제일 자신 있는 게 내신이지만 내신보다 더 자신 있는 건 세특입니다. 고3 때 깨달은 거는 세특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였어요. 이 세특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깨달은 순간 저는 입시가 끝나버렸습니다. 너무 아쉽고요. 그래서 세특 주제 던져지는 거, 세특 구조화 시키는 거, 어떻게 활동으로 이어가는 거, 어떻게 이렇게 보고서 작성하는 것들, 저는 이런 부분에 제일 자신이 있으니까요. 세특 막연하다 이런 거는 한번 제가 밑에 카톡 오픈 채팅방 링크 달아 놓을 테니까요. 상담 한번 받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아무 돈 안 받고 하기는 저도 힘드니까요. 최소한의 금액만 받겠습니다. 돈 벌려고 하는 거 사실 맞고요. 저 돈 없습니다. 그래도 날먹 양아치는 아니고, 보니까 밀당 PT라고 월 20만원 받더라고요. 그것보다는 싸게 할 거니까 그분들이 어쨌든 그거는 상담하면서 맞춰가면 되는 거니까요. 한번 너무 막연하다, 앞으로 그 세특 영상이나 공부법 영상 올릴 거예요. 근데 너무 막연하다, 아무리 봐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상담 한 번 정도는 받아보는 게 맞고요.
이거 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 잡혔다 해보니까 되더라 하면 또 딱히 받을 필요 없습니다. 네, 이상이었고요. 네, 공부하는데 열심히 해나가시길 기원합니다. 좋은 성과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빠빠이.